그럼 이 시기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걸 열었을 때는 이거를 샀네? 뭐 이런데 이렇게 생긴 시계도 사는구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아. 이거를 샀네.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컬렉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코너입니다.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채널과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만한 조합의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시계 말고는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남편분과 시계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아내분이 이렇게 최초로 부부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국태라고 하고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일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관심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계와 맥주. 그래서 와치비어라는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컬렉션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결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시계를 한 번도 사본 적도 차본 적도 없는데 오늘 구경하려고 따라왔다가 깍두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깍두기는 아니고 진짜 정식 게스트세요. 책임감을 가져주세요. 네. 저 근데 깍두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차고 나온 시계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물시계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조디악의 슈퍼 시울프 콤비 모델이고요. 아마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을 때 박스만 이렇게 올렸는데 김생활님께서 출연하시겠냐 이렇게 할 정도로 조디악에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애정하고 자주 차지는 못하는 그런 시계. 왜 네. 자주 못 차세요? 좀 아끼는 거죠. 예물시계여서. 콤비다 보니까 포멀하게 입지 않을 때는 네. 좀 차기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껴가면서 차고 있습니다. 사실 조디악이 엄청난 역사가 있지만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스위스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조디악이 아마 예전에 설명도 해주셨는데 랑팡하고 같은 해에 다이버를 슈퍼 시울프 53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나온 디자인이긴 한데 저는 조디악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콤비라는 모델을 갖게 되면 조디악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물시계로 여러 가지를 찾다가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시계를 차는 것들에 대한 반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물시계라고 하면 예산에 따라서 다 추천하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물로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조디악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90년대에는 좀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철수하고 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잊혀진 브랜드가 돼서 지금 뭐 부활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의 부활 이후에 조디악을 쓰시는 분은 정말 드물지 않을까. 근데 예물시계면 같이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시계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시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도 아예 이제 그런 브랜드에는 관심이 없고 저는 처음 보는 그런 신기한 브랜드들을 찾아서 시계를 사고 하니까 그래도 예물은 남들이 다 아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처음 보고 이제 부모님들도 보시고 뭐 멋지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근데 부모님들은 스위스 시계다 네, 이렇게만 스위스 시계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번쩍거리니까 번쩍이는 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시울프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좀 진지하게 만든 것 같지 않은 그 빈티지풍의 얇은 시계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마감 같은 게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 되게 정교하게 신경 써서 잘 만든 시계입니다. 조디악이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회사이기도 하고 파슬그룹의 거의 유일한 진지한 시계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가격 대비 마감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모델로 보이고 저는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줍니다. 눈에 확 들어와요. 네. 아무튼 결혼도 축하드리고 좋은 예물을 하신 것도 축하를 드리고 결혼 한 달 기념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보내드리는 결혼 선물이라고 이 영상을 두 분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네. 추억거리도 되실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전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시계를 보러 다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조금 투박하거나 밀리터리풍이나 이런 시계들을 좋아하니까 예물 시계로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스토바의 플리거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후보로 봤었는데 정장을 입고 식장에서 그 시계를 찬다라고 했을 때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이걸 사진으로 이제 보여줬을 때 정말 예쁘다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계 잘 몰라요 이러고 있으시면서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시는 거네요. 조용히. 그렇죠. 왜냐면 뭐 이렇게 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베젤이 어떻고 막 뭐 용도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 기준에서는 이제 옷을 잘 갖춰 입고 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디자인의 이런 예쁜 시계를 차면 시각적으로 예쁘겠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은근히 얘기를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 시계 좋아하는 남편분들이 이제 아내분을 설득할 때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살기에도 더 생기고 남자들 중에서 물론 자기가 알아서 옷을 잘 갖춰 입는 멋쟁이 분들 중에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저도 좀 그런 편이고 저도 그렇죠. 사실은 옷은 거지같이 입고 시계는 시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시계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갇히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 눈에만 예쁜 시계들을 추구하게 되는 면도 생기게 돼서 우리 안에 갇힌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옷이랑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사람같이 보일지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그 아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노생활님이 막 신경 써주지 않은 사람 꼴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산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예요. 유명하지 않은 홍콩 브랜드인데 포이보스라는 회사의 웨이브 마스터라는 시계인데 아시아에서 나온 마이크로 브랜드도 시계를 잘 만들고 좀 어설픈 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구나 라고 해서 그런 시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해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죠? 의사단 네. 시청자도 의사단.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세이코의 터트를 샀다면은 저희 채널은 세이코 채널이 됐겠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참 약간 몇 %의 가능성, 확률 이런 것 때문에 채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저도 재밌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컬렉션을 저한테 다 보여주셨는데 저랑 비슷한 시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이렇게 찾으신 발굴하신 시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시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의견 꾸준히 내주세요.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시계는 홍콩 아르미다사의 A6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어떤 시계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36mm 9 익스플로러 1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모델인데요. 사이즈, 이 비례가 너무 훌륭하고 예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빈티지를 구하기는 또 너무 비싸고 이제 몇 가지 대안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스미스라고 하는 브랜드도 타임 팩터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그 시계. 그 두 개 중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타임 팩터는 너무 구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맨날 품절이고 아르미다는 홈페이지가 너무 구려서 이런 거 구매하러 얘기해주는 거예요? 안 스캠 사이트가 구매할 맛이 안 났는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많이 했죠. 이 시계를 너무 차보고 싶다. 또 굳이 이유를 붙여야 되잖아요. 창업가고 스타트업을 하니까 스타트업에 탐험가라는 별명이 있는 시계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이런 억지를 부려서 구매를 하게 된 시계고요. 이건 이제 골드톤으로 이렇게. 그래서 더 빈티지 익스플로러의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길트 다이얼이라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아마 시계가 가진 매력보다 홈페이지에 드러난 사진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네. 브랜드가 아닐까. 집에서 찍으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고요. 어떤 옷에 잘 어울리는지 크게 관심 갖고 있지도 않지만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허락을 받고 구매를 하셨던 아, 시계요? 시계는 제가 허락을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저랑 아. 상의하고 시계를 사고 하지는 않고, 이제, 눈치는 조금 보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 통제권을 쥐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의 자유도는 인정을 하는 커플이라서 뭐를 사거나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제가 허락하고 안 하고는 하진 않는데 택배가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잖아요. 아, 이 시계가 또 왔다. 이거 또 시계고 또 시계가 오고 또 시계만 계속 오더라고요. 제 다른 걸 선물 안 하나도 사니까. 안 오고, 네, 제 선물도 안 오고 시계만 와가지고 시계가 계속 오는구나. 저도 지적당하는 부분인데 시계가 서너 개 샀으면은 뭐 그쵸. 바지 하나 좀 더 살 법은 한데 그쵸. 옷은 하나도 안 사고 옷은 안 사. 그 옷은 항상 네. 제가 사줘야 되고 신발도 사주고 셔츠도 사주고 뭐도 다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시계는 자기가 사고. 네, 그런 것이죠. 그래도 시계 받으면 같이 언박싱을 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를 항상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떤 옷에 남편분이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다. 네, 그런 거 이거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포멀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멀한 자리를 나갈 일이 많지만 그렇다고 뭐 넥타이까지 다 매는 그런 완전한 정장을 갖추는 일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투자사를 만난다든지 약간 세미 정장 정도 차렸을 때 이걸 매면 전 좀 우아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드는 시기. 과한 느낌이 없고 네, 맞아요. 단정하기 네. 때문에 더 근데 그렇지만 단정하고 깔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혹시 오마주가 아니라 빈티지 익스플로러를 언젠가 장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세요? 저는 롤렉스 시계를 하나 가진다면 익스플로러 갖고 싶어요. 아, 저도 같은 생각해요. 서브마리너보다는 익스플로러라고 저도 늘 생각해 왔거든요. 제일 우아한 시계라고. 진짜 제일 예쁜 시계. 너무 즐거워 보이시네요. 매우 즐거워 네. 보이시고 막 그 어떤 리액션이 바로 터지니까 아, 저도 같은 생각이다 막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안색이. 네. 그 시계 인스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아무리 시계를 바꿔 차가도 아무도 몰라보거나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데 사진 하나 올렸다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저와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몇 년을 만나도 항상 일하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일 말고는 취미가 없는 사람이지 되게 어쩔 때는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시계를 취미를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되게 좋아하는 얼굴을 제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는 게 저한테는 좀 즐거움? 이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즐거움이었다가 새로운 걱정. 네, 막 연달아서 막 오니까 이렇게 많이 샀는가 이러면 단골로 하는 멘트가 있는데 아 이게 1년 전에 산 건데 이제 왔다. 아 근데 아니, 마이크로 이게- 브랜드 시계 사면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진짜 이게 1년 5개월 전에 산 건데 이거는 지금 산 게 아니고 뭐 이건 3개월 전에 산 건데 지금 온 거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시계들을 다 다른 시계에 샀는데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며칠 상관으로. 그래서 시계가 자주 오지. 다음엔 어떤 네. 시계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계는 글라이신의 에어맨 넘버1입니다. 36mm. 네, 36mm. 이 시계는 제가 CES를 가게 됐는데 라스베가스에서 1월에 한 번 열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행사고요. 전 세계 IT 혁신이나 자동차 쪽 혁신 제품들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가장 큰 전시회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 갈 때 GMT 시계가 필요한 외국을 가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만들어서 그리고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조금 다른 글라이신의 에어맨들보다 좀 더 사이즈가 작고 정장에 어울리는 에어맨 시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어렵게 구매를 했고 이건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파랑새 같은 존재죠. 시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계에는 다른 줄을 매기가 싫더라고요. 이 시계 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손목이 두껍지 않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조디악도 1953년에 처음 나온 시계고 이 에어맨도 1953년에 나온 시계고 1953년에 뭔가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계가 보니까 제일 그 보통의 시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든 어려운. 시계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시계는? 저는 이 시계 진짜 예쁘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자주 차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시계를 여러 번 갈아차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주 제 눈에도 자주 띄이는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 셔츠 이렇게 입는 날에 차도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맨투맨 티셔츠 입고 차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네. 그런 시계인 것 같아요. 은근히 시계를 차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시계 차면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시계를 누가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왜 시계가 안 맞냐고 시간이 안 맞는데 차고 있냐고. 아 진짜? 이게 24시간 아. 되다 보니까 12시 기준으로 보면 시계가 잘 안 맞는 숫자를 굉장히 빽빽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만. 네, 저는 읽기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쓰다 보니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는데 이렇게는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보기에는 되게 편하고 그 산 이유처럼 미국에서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가지고 오신 시계 중에 세 번째 네. 시계. 세 번째 시계는 되게 매니아층이 있는 세계 2차 대전의 더티 더즌이라고 불리는 리터리 시계. 영국군 빌드 시계였죠. WWW. 네. 불리는. 그 12개 브랜드 중에 티모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시계를 복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죠? 네. 부활하면서 킥스타터에 이 제품을 올렸고요. 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배어사가 이런 더리더즌 오마주를 만든 적이 있어서 저도 눈여겨봤는데 그 배어사는 되게 미국식 실용주의로 재해석한 더티더즌이라면은 티모르는 진짜 옛날 그 시계 그대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1대1로 완벽하게 복각을 해낸 것 같고 초침까지도 거의 똑같이 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동 무브먼트를 쓰는 거. 네, 그 그렇죠? 네. 버전은 수동, 오토매틱 다 있는데 제가 구매한 시계는 수동 시계. 사이즈가 작은 거겠죠? 네, 37mm로 아, 그래서 그런지 서브 다이얼 크기가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계가 40mm 이상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시계는 큰데 무브먼트 사이즈가 같이 커지지 않으니까 스몰 세컨드가 비례에 안 맞게 작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더티 더즌이랑 똑같은 느낌이 안 난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얘는 비례에 맞게 스몰 세컨드가 크게 나왔네요. 시계 줄이 2개가 주어지는데 이게 원래 영국군이 실제로 착용하던 줄 그대로 복각한 줄이라고 맞아요. 빈티지스럽게 이렇게 버클도 이렇게 처리를 현존하는 시계 중에서는 더티 더즌에 제일 가까운 시계 같아요. 최근에 가장 애용하는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시계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받은 시계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처음에 이걸 열었을 때는 이거를 샀네? 뭐 이런데 이거 이렇게 생긴 시계도 사는구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아. 이거를 이렇게 생긴 시계도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어떤 전통? 어떤 고전?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시계인 거겠죠? 네. 질문으로 끝난 편인데 아마 이게 케이스가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샌드블라스트 케이스를 네. 안 좋아하시는 장난감처럼 보이고 네, 처음에 딱 화려하지 열었을 때 약간 않으니까. 장난감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전술적인 목적에 쓰이는 시계들이 그 빛이 번쩍번쩍하게 비치면은 적한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적한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광택이 안 나는 케이스 피니시를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출될 필요 우리가 숨어 있을 필요가 네, 없는 제가- 노출하려고 차는 건데 제가 그게 제일 신기한 점들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잖아요 시계를. 그러면 이거는 뭐 세계 2차 대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전쟁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시계다 이렇게 하면 그런 적들에게 노출될 일이 살면서 한 번도 없을 텐데 이 시계를 차는 그럼 용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다이버 시계, 이건 다이버 시계다. 200m까지 방수가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설명을 신나서 해주는데 10m도 잠수할 일이 2m는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없는데 이제 200m를 잠수하는 시계를 언제 차냐면 이제 샤워할 때 다이버 시계는 물이 안 들어가 얼마나 좋냐.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 갈 때. 수영장 갈 때, 그리고 계란 삶을 때 제가 계란 삶게 시간 좀 봐달라고 하면은 갑자기 뛰어가서 다이버워치를 바꿔 찬 다음에 시계를 맞춘 다음에 이제 15분을 맞출 수 있다면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 시계냐고 저한테 항상 여러 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쓸모 있다. 그런데 약간 혼나는 분위기가 되네. 응원해준다고. 아, 그러니까. 아, 약간. 이 시계는 그럼 어떤 복장에 어울릴까요? 아, 이 시계가요? 네. 전투? 군복? 군복? 예비군 갈 때. 한강 같은 데 놀러 갈 때 차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아, 약간- 그렇기도 하네요. 네. 한강에 놀러 갈 때 네. 강아지랑 같이 놀러 갈 때 차면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강아지를. 한강에 놀러를 어떻게 가나요? 네. 약간 그렇게 하면 예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계는 어디다 차야 돼요? 저는 어디나 다 잘 어울리는 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계들이. 그렇죠. 그 어떤 복장? 과시하지 않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좋은 시계를 차겠어. 아, 나는 역사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 역사적 아.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자존감이 높을 때 네. 차는 시계군요. 그렇죠. 네. 나는 자랑 안 해도 돼 시계. 그게 바로 반짝거리면 안 돼요. 옷은 거지같이 입고 시계만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이네 네. 이게. 그렇죠. 아, 그런데 참 일반적으로 시계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랑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제일 많이 갈라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후줄근하게 생긴 시계인데 그쵸 그쵸. 와 이게 역사가 그러면서 막 네, 네. 울잖아요. 시계 좋아하는 거기. 그쵸 그쵸. 그럴 때 참 이해한다고 표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그쵸. 있으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대충이 말해서. 저는 사실은 제 시계 생활을 많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되게 많이 혼나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을 때는 당연히 제가 이제 공감도 하고 막 열심히 듣지만 오늘은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이제 그간에 좀 제가 눌러야겠다. 네, 저도 말 못했던 것들을 이 기회 삼아 한번 말해보네요. 그 지금까지 나온 시계 중에선 제일 반응이 안 좋았던 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시계 중에 제일 비싸거든요. 아. 제일 반응 못하네요. 아, 근데 네. 보다 보면 좀 정이 들지 않을까요? 음.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가지고. 네. 일단 흔하지 않은 생김새의 네, 시계이긴 하잖아요. 네. 요즘 수동 무브먼트인 거는 일부러 그렇게 고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수동 부부가 오리지널이기도 하니까 그 감성을 위해서 불편함을 네. 택한. 수동이 불편한가요? 저는 좋던데 오히려. 저도 좋아요. 왜냐면 얘는 꽉 감겼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꽉 채워놨다 그러면 얼마 동안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감을 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파워 리저브를 알고 나가는 거죠. 그쵸. 다. 꽉 채워서. 무슨 소린가 저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튼 슬프네요. 제일 비싼데. 그쵸. 반응이. 미안해라. 예쁜데. 진짜 눈을 잘 못 떼겠는데 저는 계속 눈을 못 떼고 있는데. 다음 시계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시계 네. 보셨나요? 다음 시계는 스쿠알레의 1545 모델 중에 페로비아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 중에 100만 원 이하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네, 맞아요. 1545 시리즈 제가 네. 평가를 했었죠. 시계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롤렉스의 벤치 다이얼 때문에 오마주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었는데 이 모델은 스쿠알레의 오렌지 1521에도 보이는 네. 그 오렌지 지분침이 들어가 있는 시계여서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스쿠알레가 블랑팡을 위해서 50 패덤스 케이스를 제작을 오랫동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빈티지 블랑팡을 찾다 보면은 블랑팡이랑 스쿠알레 로고가 다 같이 적혀 있고 바로 이 페로비아의 다이얼이랑 똑같이 생긴 네. 그런 모델이 있어요. 진짜 희귀해가지고 구하기 힘든 시계인데 그걸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1545 시리즈에 반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이 사진 올라온 개수하고 구독자 수하고 똑같거든요. 팔로워 수하고 똑같은데 네. 올린 사진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시계가 네. 이 시계였고 실제로도 차고 다닐 때 예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시계죠.
한국에 페로비아를 들고 오려고 와루아치즈 사장님이랑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저희 채널이랑.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먼이라고 세계에서 스쿠알레를 제일 많이 팔아치우는 딜러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페로비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면 그럼 우리 것도 한국에서 파는 스쿠알레도 다른 데서 못 사게 하자. 우리도 그래가지고 독점으로 하자. 복수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 시기에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요? 네, 아니었어요? 저는 이 시계를 어떻게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냐면 남편이 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하는 시계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좀 이게 특별하고 예쁜 시계들, 이게 눈에 띄는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전 이게 되게 뭔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거나 뭐가 디자인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시계를 봤을 때. 근데 항상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나 눈여겨보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그 서브마리너라는 제일 유명한 다이버 시계의 케이스를 거의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베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다이얼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보는, 익숙한데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신기해서 보고 근데 그 조합이 나쁘진 않군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심지어는 롤렉스를 커스텀을 했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롤렉스를 커스텀했냐. 이거 어디다 차면은 예쁠까요? 이거요? 네. 제가 패션 전공도 아니고 시계도 그런데 모르는데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보통의 네. 패션 전공이 아닌 여성분들이 어떤 옷에 시계를 맞추나요? 지금 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캐주얼. 캐주얼해도 예쁘고 정장 중에서는 그레이톤, 차콜 이런 정장 입었을 때 차면 오렌지색의 포인트. 예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부러진 상어 로고 있잖아요 밑에.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걸요? 왜 싫어하시지? 장난스럽다고, 장난감 같다고. 웃는 모양 같은. 저는 일부러 그걸 찾는 편이거든요. 좋다고. 저는 좋아 보여요. 이게 생각이 저도 바뀐 케이스긴 한데 원래는 스쿠알레랑 스테인아트랑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비교를 하잖아요. 저는 스테인아트가 더 진지해 보이고 좀 더 정상적이어 보인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얘는 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까? 다이얼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막상 두 개를 다 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그 스테인아트가 너무 밋밋해 보일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만든. 스테인아트는 오마주인데도 뭔가 독일시계스러운 게 있죠. 네. 그러면 다음 시계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계를요? 제가요? 이 시계를 저한테 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이걸 제가 선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던가? 생일 즈음 해서 시계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어떤 시계에 관심이 있나 한번 몰래 찾아보려고 이제 인스타그램 돌아다니면서 생활인의 시계도 구경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우연히 아마도 생활인의 시계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디자인의 녹색판 맞아요. 네네 거기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댓글로 저는 노란색이 탐난다 써있는 걸 발견하고 몰래 주문해서 생일에 서프라이즈로 선물했었던 시계예요. 이게 진짜 시계 좋아하는 남자들 꿈일 거예요. 아내가 내 시계 취미를 이해해주는 거를 넘어가지고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던 갖고 싶었던 시계를 알아서 선물을 해줘. 실존 인물이세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왜 선물은 좀 약간 살까 말까 고민되는 걸 해줘야 진짜 선물이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과감한 색깔은 평소에는 내가 사기에는 이거 너무 자주 차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여행 다닐 때 가장 많이 찬 시계 중에 하나기도 하고 수영도 못하지만 수영장에서 항상 찾던 인스타그램에서 이 시계 사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하나 퍼가셨잖아요. 네. 생각보다 노란색이지만 그렇게 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에 베젤이 검게 눌러주고 있어서 과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멋도 좀 낼 수 있는 어떤 패션에 어울릴까요? 제 돈으로는 처음 사본 시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계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분을 위해서 네네네 처음 사본 시계고 여름에 차면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여름 시계로 네. 나온 거고 까만색 반팔 티셔츠를 자주 입고 다니는데 이걸 차면 매우
나도 패션에 신경을 쓴 것처럼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사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게시글만 봐도. 네. 아, 저는 이 시계에 별명까지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시계에 별명을 이렇게 부여한 게 몇 가지 되진 않는데 호랑이 형님이라는 그 웹툰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나오는 무케라는 그 새끼 호랑이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 얘랑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고 귀여운 호랑이랑 되게 닮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를 무케라고 부르고 되게 애정하는 노란색 다이버 시계입니다. 다이얼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인덱스나 시분침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베젤 액션이 제가 가진 시계 마이크로 시계들 중에 거의 탑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것 같고 퀄리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시계들이 다 검은 다이얼이거나 흰색 다이얼이거나 이렇게 톤 다운된 것들이 많은데 이제 기분 낼 때 뭘 차지하면 노란색 다이얼이다 보니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시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약간 7, 80년대의 스포츠 다이버 시계 이런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 시절의 팬들한테 특히 좋은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하기로 결정하신 시계 중에서 마지막인데 제일 독특하고 웅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계인 것 같아요. 제 손목이 17cm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제 손목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크고 두꺼운 광수가 무려 1200m에 달하는 그런 시계고요. 스페인의 마이크로 브랜드인 크레파스라는 회사의 시계입니다.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이 시계는? 크레파스 시계들을 갖고 싶었는데 네. 항상 홈페이지에는 매진이 되어 있고 이베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원래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하던 찰나에 킥스타터에 이 시계가 올라와서 슈퍼 얼리버드로 펀딩을 하게 됐죠. 그럼 더 이상 저희 채널에 의존을 안 하시고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하신 경지에 이르셨네요. 네. 정말 검은머리 짐승은 거든. 아니 뿌듯해요. 되게.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생활인의 시계 보면서 글라이신 좋은데 같이 사보고 스퀄레 좋은데 같이 사보고 하다가 이제 시계를 찰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시계를 차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그 시작이 된 시계가 크레파스 시계였던 것 같아요. 아르미다도 마찬가지고. 네. 조디악도 그렇고 크레파스도 그렇고 이제 시계를 보는 눈이 따로 생기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저희 채널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시청자이신 것 같아서 이 시계는 어떤 옷에 입어야 되나요? 이 시계요? 네, 차야 되나요? 이 시계는 이제 싸울 때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아, 차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생긴 것부터가 매우 무섭게 약간 장비 같은 느낌이 생겼다. 네, 진짜 무겁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네. 근데 이거를 몇 분 이상 차지 못하는데도 차고 나가가지고는 차서 운전 조금 하고 다시 풀었다가 조금 다시 찼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착용할 정도로 좋다. 강한 남자를 내면에서 이렇게 꿈꾸시는 건가요? 그런 시계를 차고 싶죠. 근데 생각보다 안 어울려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계였죠. 그리고 이 시계 이후로부터는 작은 시계를 사게 돼요. 반대로 40mm보다 훨씬 아래의 시계를 사게 된 게 이 시계를 산 이후였던 네. 뭐 70년대 오메가에 대한 동경이 있으셨어요? 약간? 그 시계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풀러 프로프 네. 발음하기도 되게 그 힘드시. 시계의 오마주를 만드는 게 이제 크레파스 이 시계도 되게 유사하지만 아마 헬슨에도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맞아요. 거의 시계를, 똑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크레파스로 한번 그걸 경험해보자. 킥스타터에 꽤 경쟁력 있는 가격에 올라온 것 같아서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데 크레파스는 확실히 스피나커류보다는 나은 것 같고 더 비싸겠죠? 근데 네, 달러로 하면 600달러로 조금 넘는 시분침 조합이 독특해요. 약간. 네. 네. 하나는 삼각형 팁이라고 해야 되나? 화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시분초침, 특히 분침이 굉장히 커서 네. 뭐 로고를 가리기도 하고 날짜를 완전히 덮어서 가리기도 하고 시침을 덮어서 가리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볼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네. 근데 다이버한테는 분이 더 중요하긴 네. 하겠죠. 그래서 보통 분을
눈을 강조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미친 듯이 강조하는 느낌이 있긴 하고 이게 조합이 다른 조합도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그걸 덤으로 또 줘요. 그래서 나중에 질리면 그걸 바꿀 수도 있겠고. 아 네, 그렇게. 그럼 자기가 뭐 시계방 같은 데 가서 그쵸. 바꿔달라고 네, 10온초 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형태로 와 또 나눠주고. 그것도 독특하네요. 마이크로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시계 줄도 3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샤크 줄 말고도 브레이슬릿 줄도 있고 M&S 스트랩 줄도 하나 끼워서 이렇게. 멋지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공주 위치가 다른 시계들하고 반대에 있어서 큰 시계지만 여기에 걸린다든지 이런 느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브랜드 발굴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브랜드가 새롭게 내놓는 시계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고 그걸 이제 경험해보고 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한테 반응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시계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더 나아진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자, 오늘 저희 채널에 시계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신 첫 번째 출연 인물이 되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은 남편이 성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애정하던 시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시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는 말이니까 네, 이렇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시계 취미를 서포트를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서포트하는 건 없고요. 그냥 아니, 그 정서적으로 괜찮다. 이해는 해보려고 할게. 뭐 이런 것만 해주셔도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집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겠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대찬성. 근데 오늘 좀 많이 혼나가지고 뭐 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159가 들어가는 시계장을 아마 사주실 거라서 150개까지 모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시계장이 없더라고요. 작은 사이즈가. 한번 살려니까 159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많다 싶긴 한데 뭐 제가 봤는데 보실 것 같아요. 몇 달 안에 다 채우시잖아요. 네. 심란해지는. 네, 약간 조금 심란하기는 한데 네, 아무튼 자, 그럼 저희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는데 오늘 컬렉션을 요약할 만한 한마디 키워드랄까 그런 게 있다면요? 저는 스타트업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 스타트업 기업들 내지는 이제 오래된 브랜드이긴 하지만 또 새롭게 도약하려고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계 브랜드들을 응원하고 싶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시계들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계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멋집니다. 싶습니다. 요새 드라마도 나오는 거. 네. 네. 드라마랑 실상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아, 봤는데 그치? 네. 다르더라. 그렇게 막 멋지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러기보다는 누구한테든 을지를 해야 되는 좀 도와주십시오. 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잘 되시는 거죠? 네, 잘 돼가고 있고요. 그래도 5년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5년 차. 네, 5년 차 그럼 스타트업이고. 중견이네요.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렇죠. 이제 네. 사무실도 있고 연구실도 있고 이러니까 네. 또 투자도 이렇게 받아 나가고 있고 네. 시리즈로. 혹시 뭐 그 회사 이름이나 홍보하시고 싶어요? 이게 회사 홍보가 될지 회사에 누가 될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기는 한데요. 그 드림에이스라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의 10개사 중 하나로 선정이 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번창하시고 네. 시계 더 많이 사실 수 있어요. 네, 시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섭외는 이제 와치비어님과만 했고 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출연하시리라는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직접 뵈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생활인의 조합일 텐데 남편만 시계를 좋아하고 아내분은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영상에 대한 반응이 저도 기대가 크고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확실히 칙칙한 아저씨들 두 명만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 생기도 있고 오늘은 좀 편집이 쉬울 것 같다는, 물론 해보기 전에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왓츠비어 깍두기. 성함으로 하시죠. 아, 네. 잠깐. 이유진입니다. 김국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